12월 4일 지난 2달 동안 제가 지켜본 8명의 아이들이 드디어 무대에 서는 날입니다. 제가 서는 무대도 아닌데 더 설렙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대본도 없이 시작된 연극, 속마음을 끄집어내 완성한 무대입니다. 저희 8명이 어떻게 모였는지 아시나요? 학교를 그만둔 친구,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 또 다른 모습의 학교를 다니는 친구. 어떤 친구는 행복하고 어떤 친구는 괴로워합니다. 이 연극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난 건 지난 10월 초였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에 다녀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었죠. 이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박미리 교수와 연극 치료사팀이 함께 했습니다. 안녕.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린이처럼 백검기자가 해도 어색하지가 않네. 나는 이 무대 위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남의 인생을 한번 구현해본다. 그 사람을 분석해본다. 연구해본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고 오늘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참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 네. 솔직히 처음엔 이게 될까 싶었습니다. 하나같이 연극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경찬이 잘한다, 야. 이건 영어 노래였어? 이건 영어 노래였어? 이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늦은 밤 이혼과 뒷골목, 민영이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입니다. 어색한 골목을 찾는 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데 민영이는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몇 시야? 1시 27분. 1시 27분이래요. 놀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편한 건 아닙니다. 요즘 너무 낭낭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영이는 올해 19살입니다. 그 노래방 온다 그러면 다 코인 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미성년자는 다 안 돼요. 게다가 동전 노래방은 일반 노래방보다 싸서 주머니가 가벼운 아이들에겐 딱입니다. 내년이면 20살. 민영이는 아직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잤어. 노래까지 불렀으니 출출하기도 하겠죠. 인수공예들은 어떡할 거야? 아, 막판을 무시까지. 우리가 되는지 봐야지. 아야, 몰라. 기름육탕을 내려서 손질하면 가든. 그래, 나만 집 없다 닥쳐. 아니, 거기 손질만 가라고. 뭐래? 엄마는. 빌려줄 수 있을 만큼만. 아니, 아빠랑 있어. 저는 형이랑 빼고. 나 오늘 저녁이다. 우리 솔직히 한 거 없거든? 야, 니네 짤짤 다 털어봐. 집에 있어. 집에 있어. 가방에 있어. 왜 사? 내가 내일 줄게. 내일? 도와줄라 해줬지. 이 시간에 어디를 가려고 돈까지 빌렸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과 헤어진 민영이가 혼자 걷기 시작하더니 결국 찜질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엄마 아빠 물어봐도 될까? 아버지는 모르겠고요. 어머니는 중3때 돌아가셨어요. 중3 때? 민영이는 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에서 지내왔습니다. 얼마 전 의정부 쉼터로 옮겼는데 마땅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귀찮아요.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멀어. 서울 쉼터 나와서 의정부로 바로 갔다가 그냥 쉼터 자체가 저랑 안 맞는 거. 너무 구속이 심해요. 이복 오빠네 집에서 지내다 싸우고 나온 지 석 달이 넘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찍 길을 나섭니다. 아무리 급해도 민낯으로 나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민영이의 철칙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맨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도착한 곳은 학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뜁니다. 선생님께 걸리기 전에 교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민영이네 반은 직업반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실이라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도 학교는 학교죠. 학교에는 지켜야 할 규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복 절반만 입은 사람 앞으로. 교복 절반만 입은 사람 앞으로. 김다은. 자, 너는 특별 케이스로 봐줄게. 알았어. 좀 바쁘게 짜라. 교복. 아무 브랜드나 흰색 난방 하나 구입해서 없는 책을 보고 다니면 안 돼. 그래, 그럼 좀 줘라. 중학교에. 그 다음에 여경이. 이 친구들은 앗하는 사이에 이미 1학년 때 무수히 많은 무단 결석과 무수히 많은 무단 지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글 숲을 지나서 이제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배려, 돌봄이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례가 끝나기 무섭게 사물함으로 달려가더니 보따리를 꺼냅니다. 이게 다 민영이 옷입니다. 학교 밖으로 나갈 시간이니 교복부터 갈아입겠다는 심사입니다. 집에 있어야지 왜 학교에 오지 이렇게 나와요? 저요? 집에 안 들어가니까요. 야, 뒤돌아. 작아져버린 교복처럼 민영이에게 교실은 불편한 곳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병찬이는 올해 초부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대안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니면서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친하지 않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 같이 공동체회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훑어보고 웃어요, 계속. 너희는 그 친구들 안 보는데? 네. 괜히 그런다? 사람들은 수군될지 몰라도 병찬이는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듭니다. 규율이 엄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아, 갑자기 친절해? 회의가 끝나자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병찬이가 은근슬쩍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밥도 넉넉해. 대박. 행복해. 그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에는 새마을 식당에서 먹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요리 수업해서 먹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 오늘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 나오는데, 근데 도시락 먹을 바에는 차라리 이걸 먹겠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메뉴도 마음에 듭니다. 형이랑 둘이 살고 있는 병찬이는 센터에서 세끼를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병찬이는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집에 안 가고 있어요? 형이 자고 있는데 깨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19살 형은 생활비를 버느라 야간에 배달 일을 합니다. 병찬이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으로 향합니다. 병찬이와 형은 작은 월세방에서 삽니다. 형과 둘이 산 지는 2년쯤 됐습니다. 형이랑 산다고 하지만 얼굴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고 쳐서 학교를 나온 지 3년.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찬이에게 부모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수원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형편이 어려워 떨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지금은 집 사정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근데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같이 살지 안 살지. 첫 때도 1년만 참으라고 그랬는데 참았는데 좀 더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형편 어려운 거 아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철이 드는 거겠죠. 공연이 가까워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던 모임이 더 잦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각자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왔을까요? 각자 자기가 이야기를? 선생님의 폭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관하는 선생님이랑 목적 없는 아이들이. 너무 멋있더라고. 아까 보도 듣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찬이와 욱진이 얘기에 공감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게 지금 짜져 있는 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것들이 대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자기 것을 기록하기야. 각자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지,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그 안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학교의 모습, 그리고 청소년기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의 모습,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수치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숨기고 싶고 거기서부터 문제 행동도 발생하고 대인 기피 또는 모든 것들이 그 수치심과 연결되거든요. 솔직한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이 연극 치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이에요.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면서 저도 틈날 때마다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독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씬 하는 거 들어가 보자. 나는 미용사야. 아니 진짜 못하겠어 이래보니까. 왜? 벌써 20년이 흘렀네. 하루가 급한데 자꾸 딴짓을 합니다. 저기 이렇게 피곤하지? 네. 많이 힘들어? 내가 저 중간에 한마디 해볼까?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연습을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래서는 이게 성과가 안 나. 그걸 올라가서 하품하면서 자꾸 졸려가지고 이러면 되겠니? 누가 시켜서 이거 억지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의 긴장감을 좀 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의미를 찾으라고. 그렇지 않고는 보기가 참 딱하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는 수단이니까 그런 걸 긴장해서 해봐. 어? 나 좀 쉴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람이가 획 내려가더니 잠깐만요. 급기야 가방을 챙겨들고 가버립니다. 저렇게 팩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가서 저기 개천하고도 막 가르쳐줘. 달래보려고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아야지 말입니다. 전화 안 받나요? 응? 전화 안 받네. 아이들을 보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무대는 욱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학교야, 뭐하냐? 수업이나 하자. 빨리 일어나. 씨, 깜짝이야. 뭐야? 니들 손이지. 그게 내 손이냐? 발전 주기 전에 일어나. 그러시던가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난 발전이나 주겠다. 너 발전. 선생님 빨리 수업해요. 쟤네들 어차피 안 들어요. 저에게 있어서 학교란 여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학교란 어떤 곳인가요? 재미없는 것, 지루한 것, 나오는 곳, 급식소, 친구 만나는 곳.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학교란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에요? 저기 계신 분, 학교란 어떤 곳인가요? 배우는 곳. 돈 받는 곳. 공부하는 곳. 그렇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학교란 그런 곳이군요. 욱진이네 집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제입니다.
있나 너? 또. 빨리 학교가 늦었어. 맨날 엄마 밥 차렸겠나? 벌써 30분째입니다. 일찍 아니야. 씻고 밥 먹고 나면 차 안 가잖아. 짜증나? 학교 가기가 이렇게 싫을까요? 아유, 제일 힘들어요. 1시간을 싸워야 돼. 그래도 엄마는 아침 먹여 보내려고 새벽밥을 지었습니다. 먹긴 먹네요. 눈 좀 뜨고 먹어라 이 녀석아. 보는 엄마 속 터진다. 밥 한 그릇 뚝딱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책가방 안 들고 가나? 왜 오늘 안 들고 와? 수혈이라서 안 가도 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갔다 와. 빨리 가.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확인해야거든요. 엄마는 욱진이가 가는 방향을 유심히 살핍니다. 이쪽으로 가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각할까봐 뭐라고 야단을 칠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절로 가면 잘 가는구나 이거. 어려서는 엄마를 잘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학교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친구 오토바이 타고 무면으로 가다가 사고 났거든요. 횡단보도 상대방이 좀 많이 다쳐갖고 지금 보호감찰 받고 있거든요. 학교는 꼭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요원내고 우리 애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학교에서도 제발 뭐 이런 애 버리지 말고 좀 품어주시라고 제가 사정사정 했거든요. 학교에서 버리면 얘는 어디로 가냐고. 사회 나가면 위험한데 어디로 가냐고. 엄마는 지금도 욱진이가 학교 밖 아이가 될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욱진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3이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책을 덮어놓고 수업시간 내내 잡니다. 보는 제가 다 무안할 정도입니다. 물론 대학은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까지 친구랑 얘기하다 수업 시작하면 자고 밥 먹을 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 네? 아, 수요일날 안 가지고 와요. 일찍 끝나서요. 람베 있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욱진이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눈빛은 빛나고 손은 전광석과 같이 빠릅니다. 전혀 다른 욱진입니다. 아, 뭐야! 아이, 뭐야, 이게! 짜증나네. 게임할 땐 초롱초롱해. 말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저 원래 말 많아요. 얘네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이에요? 네. 제가 아주 답이 없는 애거든요. 누구야? 저쪽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뭐가 답이 없는 거지? 학교도 안 다녀요. 학교도 안 다니고요. 맨날 PC방에서 살아요. 그냥 막 공부하는 애들 보면 부러워요. 막 하고는 싶은데 모르잖아요. 너무 안 해서.
그래서 따라가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아예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입니다. 판사는 욱진이에게 한 달에 2번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아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학교 선생님이 무단 결석 없이 잘 한다고 하시던데. 아, 당연하죠. 학교 생활은 어때? 이대로 생활하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사히? 네. 상담 선생님 잘 만나고 가. 네. 안녕하세요. 사건을 겪은 뒤 욱진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도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불편한 거 있어?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저만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선생님들끼리 소문이 타고 이래가지고 쟤는 안 좋은 애라고 딱 찍히면 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너무 잘하는 애들은 뭐 자주 그런 게 아니니까 혼날 일을 해도 한 번씩은 봐줘요. 근데 저 같은 애들은 듣기 싫은 말도 막 서슴없이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도현입니다. 여기가 위탁학교 다니기 전에 다니던 학교예요. 도현이는 위탁 교육생으로 미용학교에 다니기 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학교 생활을 좀 잘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잠만 자고 공부 안 하고 벌점도 많이 맞고 선생님 말씀도 많이 안 듣고 그랬었어요. 출석은 최악이었죠. 도현이가 미용학교로 옮긴 건 올해 초 고3이 되면서였습니다. 학교를 옮긴 뒤 도현이의 학교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너 어디 학교로 다른 데로 갔다며 이래가지고 거기 학교 이름이 뭐야 이래가지고 미용고등학교인데요 하니까 미용고등학교 그런 것도 있어 이러다가 맞는데 거기가 대안학교예요 이러니까 이제 좀 표정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학교는 이제 좀 문제아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사회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다. 도현이는 수업이 끝나면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돈도 벌고 현장 실습도 하고 도현이에게는 일석이조입니다.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고단한 일이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버틸만 합니다. 밤 9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단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에 엿새 이렇게 일하느라 늘 잠이 부족하지만 두 번째 학교를 선택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답니다. 진이 빠질만도 합니다. 내일 학교에 늦지 않으려면 얼른 씻고 자야 합니다. 공부 잠깐 가져왔어? 하도 맨날 껴놓다 보니까 넣어져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맨날 실수 거의 매일 실수로 가져와요. 네, 여기 보면 고생한 흔적이 있어요. 염색 바르는 거, 막 이런 거. 공부가 되게 많아요.
공부하는 건 더 어려울 텐데. 그래도 또 여느 인문고 다니는 학생들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능도 보고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길 때도 있는데, 근데 자기가 본인이 나 그 진로에 대해서 확고하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해갖고 앞으로 또 뭐 어떻게 또 바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도연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모르겠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나도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지. 초조하. 싫어. 불안함. 저희가 여기가 어디지? 공연을 앞두고 의미 있는 뮤지컬을 관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는 거는 아까 얘기 안 했지만 날개라는 연극 출연자들이 누구냐? 여기 재소자들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연극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혁신을 가져오는지 이걸 한번 보려고 온 거야. 한번 느껴봐. 가자고. 아이들과 소풍 가듯이 길을 나섰습니다. 김천까지 가는 1시간 반 동안 극장에서 못 보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미래가 걱정돼요. 걱정이 있어야지. 너 좋아하는 걸 우선 선택을 해. 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것을 학문에서 배우느냐 또는 대학 가서 배우느냐, 어떤 수단이 필요한 건가, 이런 걸 자꾸 묻고 알면 좋지 뭘. 그래서 그게 이제 답이 나오면은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는 거지. 무조건 불안해가지고는 안 돼. 오늘 보게 될 재소자들의 공연이 도연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내심 기대해 봅니다. 소년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김천교도소입니다. 뮤지컬 날개는 소년 수용자 교육 프로그램인 제로캠프의 일환으로 기획된 창작 뮤지컬입니다. 우리 공연처럼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었죠.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쇼 메이드 날개! 날자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한 번만 더 아이들 눈빛이 진지합니다. 고해성사하듯 만든 무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꼈을 겁니다. 아버랑 술 한잔하고 갈까? 술? 이런나. 저도요. 교도소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나쁜 아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진심의 힘입니다. 아이들은 뭘 느꼈을까요? 중간서부터 봤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슬펐어? 오늘 보고 뭘 생각했어? 어떤 한마디로. 꿈을 찾아야죠. 응? 꿈을 찾으라, 꿈을 찾으라고. 열악한, 말하자면 여건 속에서 저런 뮤지컬을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시만 해주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몇 배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하자고. 화이팅! 예, 화이팅! 도연이의 마음을 알게 돼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남 같지 않습니다. 네. 술 안 봤어? 네, 술 안 봤어요. 그래. 내 기준대로 해. 네. 근데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네. 바로 그때는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집중해줘야 돼. 네. 안 돼요? 예. 제가 제일 빨리 왔나요? 네가 첫 번이야 지금. 저 똑같이 일하는 형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눈동자가 생기가 되게 많이 멈춰? 그러니까 눈이 총명해지는 것은 마음으로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야! 9시 반이야, 일어나! 야, 나 먼저 간다! 아이씨. 하기 싫어. 좋은 거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곧 있으면 20살이잖아? 필래. 하긴 뭐래. 너 하기 싫잖아. 넌 안 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바리스타? 그거 힘 만들지. 돈도 못 벌어.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이게 보는데?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두 모습에 제가 매일 싸웁니다. 이번에는 19 민영이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어디 가는 거야? 쉼터. 여기 상쪽까지 얼마나 걸려? 1시간 반. 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야? 저요? 탈수당해서. 연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민영이는 갓 옮긴 쉼터에서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냉. 이 밤에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의 짐. 그래서 저 방 얻은 데 갖고 가려고요. 나 학교가 너무 멀고요. 애들도 2명 빼고 다 별로예요. 안쓰러움 반, 참 철없다 싶은 마음 반. 어쨌든 민영이는 고집대로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좁고 긴 복도를 지나 구석진 방 앞에 섰습니다. 월세가 걱정이지만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방은 정말 손바닥 반만 합니다.
그냥 이복 옷반으로 들어가면 좋으련만 민영이는 싫답니다.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 혼자 있기는 되게 편해요. 발 디딜 것도 없다. 잠만 자면 되죠. 다음 날은 중간고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영인 신수 편하게 잡니다. 답안지는 애저녁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공부에 일말의 미련도 없습니다. 대안교실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민영이가 공부 대신 선택한 건 바리스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니 확신이 서질 않는답니다. 조금 빠르지? 다음 주에 안 오면 죽인다. 다시는 안 본다고.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아주 많이 천천히. 확신이 없으니 시들해질 수밖에요. 열심히 좀 했더라면 커피에 대해서는 커피 쪽으로는 정말 굉장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몽땡이를 피고 있어. 커피집에 이게 맞는 길일까요? 민영이에겐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시작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난 뭘 원하는 걸까요?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으로 1박 2일 캠프를 왔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극으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고 싶은 내가 엄마라 생각을 해도 되고 내가 아빠라 생각해도 되고 내가 슬픔? 울었어요. 울었어? 무슨 생각이 나서? 그냥 내 상황. 이 현실. 지금 제가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혼자 나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이 생각도 들고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난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감춰놓았던 두려움을 처음으로 무대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너가 마음이 움직였을 때 나에게 와서 너가 본 가족들 앞에 와서 그 순간 너가 하고 싶은 행동을 나한테 하라고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 싶었다는 듯이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저기 있는데 민영이는 한 발도 떼지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안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욱진이는 캠프 내내 진지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처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추려서 만들면 돼. 이해되지? 점프! 신나게 그게 춤춰봐 박수! 잘했어. 근데 이거 이따 사람들 앞에서 잘 할 수 있지? 당연하죠.
알았어. 큰 소리로 해야 돼. 너 여기서 한 거보다 큰 소리로 해야 돼. 알았지? 사신감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욱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지? 뭐 했는데요? 나중에 대학교 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대학 가야지 이 생각 했어요.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재밌어 보였어요. 드디어 2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갖고 해라. 무대에서 가장 진실되게만 서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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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고 행복해. 초대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친구가, 제자가, 내 아이가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큽니다. 이건 현재의 나의 이야기야. 나에게 남들의 기대가 그렇게 힘들면 좀 내려놓으라는 소리 나지? 당신 아이들은 각자의 마음속 응어리를 이렇게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소용없어. 나 때문이 아니야. 말 나와라. 책임져. 없어. 책임져. 나와라. 책임져.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모든 게 다 나라서 남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한심하지? 난 두렵습니다. 색 안경 끼고 바라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전 뭘 해야 할까요? 뭘 하는지 알려주세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박수입니다. 이 박수가 아이들에게는 더 없는 힘이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되는 걸 무대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말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근데 오늘 공연을 보니까 자기네들의 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 보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면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네. 학교 밖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드러난 아주 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고 묘합니다.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저기 어떠셨어요? 잘 보셨어요? 모든 친구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이제 부모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는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이 동요하고 있고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저 사실은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가르친 그 수업에 열중해야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아이들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를. 네, 솔직히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잘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학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선생님들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보다 먼저.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화려한 꽃만 꽃이 아니라 작은 꽃도 꽃이란다. 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 순간을 잊지 않도록 관객들이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가슴에 자기 메시지 좀 갈기더라고. 그것이 무대에서 용서받은 유일한 의미였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자신들을 위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무대가 됐다는 것이 성공입니다. 욱진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으로 보세요, 중학교. 저 과정치 필기 안 해가지고 빌려달라 해서 내일 해보니. 아니 갑자기 무슨 자기 대학 가겠다면서 대학 가겠다면서 수학책 끼더니 공부를 갑자기 하는데요. 한마디 갈까? 대학 가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네요. 저는 3학년 때 일단 진도부터 따라잡는 게 필요해요. 한참 친구들과 놀 시간인데 민영이가 오늘은 혼자입니다. 싸우고 연락을 끊었던 이복 오빠네 가는 길이랍니다. 원래 살던 집 밑바지 조카 연락도 안 하고 평생 안 본 것처럼 살다가 지금 연락하고 다시 우식하고. 민영이는 다시 오빠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병찬이는 드림센터에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에 열심입니다. 저한테 센터는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도와주고 안 하던 커피도 만들고 그러니까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해요. 100%. 저는 일단 자신감이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생겼어요. 같아요가 아니고 생겼어요. 전 그래도 이번에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를 조금이나마 떨친 거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설령 이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공교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 다 모아놨으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들과 다르게 간다고 너무 느리다고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수업 열심히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꽃을 피울 두 번째 학교입니다. 문을 열어 내 집이
변한 거는 나 떠나려 하네 가을빛 여정은